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더리움 ETF가 나왔는데 왜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락할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는 거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 맞고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부터 해당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ETF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나서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왜? 이 ETF라는 거는 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기초 자산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매수해야 되겠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시간적인 여유상 해당되는 고래들은 어떻게 매수를 하겠습니까? 매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집을 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폭등할 거고 이더리움 또한 폭등할 겁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당되는 그 부분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ETF가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올라가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 이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때 어땠습니까? 이 머지 업데이트 때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의 수혜를 가져가야 되지만 머지 업데이트 때 수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엄청난 수혜를 가져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서부터 그에 대한 수혜를 누가 갖고 갈 것이냐?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가장 큰 슈팅을 갖고 왔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어요.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원조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소식에 50%의 급등력을 갖고 왔다. 이상합니다. 비트코인이 ETF 상승했다는 거, 당연히 그 다음 타자인 이더리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먼저 올라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의 수혜를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고 이 부분이 24년도 1월 12일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고 나서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엄청난 상승력을 갖고 왔던 그 부분, 거래량까지 동원했다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자,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47,000원대였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 많이 해드렸는데 상승하다가도 하락하고 상승하다가도 하락하고 다시 한번 횡보 라인 가져오면서 상승력 가지고 갔었던 이 시점이 바로 47,000원대. 어떤 시점입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소식과 상장 소식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종가를 만들었던 그 기준이 바로 47,0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자, 이제는 차트를 분석하는 부분 말고도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47,000원 지지받았고 여기 얼마입니까? 47,300원 선. 여기 라인을 맞고 다시 나왔다.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시점 전에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말고도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겠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강력한 수혜, 강력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건 EDXM,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언제 매수할까요? 언제 매도할까요? 이 부분 모두 다 문자로 확인 가능하니까 먼저 문자를 보셔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에 맞는 원조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 ETF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알트코인의 전성기가 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더리움 ETF의 승인이 가장 먼저 선두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뭡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모두 다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분류입니다. 알트코인들이 이제 ETF가 나오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최초로 현물 ETF의 승인을 가져왔고 밈코인, 레이어2 코인의 동반적인 상승장을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이더리움 ETF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승 수혜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근데 이더리움 가격은 왜 지금 떨어지고 있을까? ETF의 출시가 지연되는 가격에 떨어질 것이냐? 아닙니다. ETF 출시 지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요인은 작용하겠지만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건 이더리움이 기초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 자산을 먼저 매수하고자 하는 선매수하고자 하는 의미가 충분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비트코인 ETF도 나왔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ETF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엄청나게 급등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흘 일주일 이후의 상승력을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또한 그에 대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고래들은 저점의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뉴스 여러 번 포개해 드렸는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을 말하냐? 선점 효과의 노림수는 당연하겠지만 시장의 관망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확실한 ETF 출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매집이라는 거. 이 매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게 고래들이 확실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고래들은 왜 이런 노림수를 갖고 갈까? 당연하겠죠. 시장에서는 확실한 저점에 매수해야지 그만큼 수익 구간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이기 때문에 월가 또한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매집을 먼저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정치판 또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신코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디지털 자산 대선 자금을 수용하겠다. 자,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포함한 8종의 디지털 자산을 수용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대선 테마주, 대선 테마 코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도 충분하다는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이 대통령 선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냐? 말 그대로 대통령이 확실하게 코인 친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것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상승력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부분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또한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바이든 코인이 다들 좋습니다. 이더리움을 품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인 제도화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 ETF의 승인의 큰 배경은 바이든이 승인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수혜를 갖고 한다라는 거. 당연히 그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떠한 수혜일까? 그 부분도 우리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SEC 현물 ETF의 승인을 당일날 덱스 거래량이 112억 달러가 돌파했어요. 엄청난 거래량의 개인적인 거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이더리움 ETF가 상징하는 부분이 어떻게 얼만큼의 강진력을 가져가는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벤트들이 어떤 걸 만들어냅니까? 당연하겠지만 엄청난 잔고, 엄청난 매집량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자, 5월 25일 오늘 아직 나왔던 속보 내용 보시면 난세는 중앙거래소 ETF,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의 잔고가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투자자의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낙관적인 지표로 우리는 간주한다는 거. 그 말인즉슨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같은 동반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데, 제가 말씀드렸던 EDXM에도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EDXM 뭡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기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왜 상폐됐습니까? 중국에서 채굴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유로 당연히 상폐됐습니다. 근데 이 SEC의 눈치를 보고 있는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 EDXM이 SEC를 눈치 본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SEC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나오기 전에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상장될 확률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만큼 현재 시장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당연하겠지만 이 부분에 저점 매수하는 시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뉴스도 고래들이 어떻게 매집하고 있는지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5월 21일, 5월 22일 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특정 부분만 볼게요. 초창기의 이더리움 홀더들은 어제 10만 이더리움을 매집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래는 바이낸스에서 1,520만 USDT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스틴 선 다들 아시죠? 트론의 창업자 또한 24억 달러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계속적인 집중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 또한 이렇게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나 고래들이 매집했는데 지금처럼 횡보 라인 가져온다, 지금처럼 떨어졌다, 이 부분에 매도를 할 것인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 단가들이 왜 이렇게 형성됐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 박스권 라인에 어떻게 매매 대응하는지가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 확실한 수익 구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나는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나는 아직도 손실 구간입니다. 높은 단가의 매수 단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 구조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목표가 언제 매도할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은 추세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목표가 결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목표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목표가가 아닙니다. 1차 저항 라인이 47,000원, 2차 저항 라인이 54,000원대, 여기 라인대를 툭툭툭툭 올라갈 건데 급등 안 시킵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올라갈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매수, 매도 대응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이 모두 다 무료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확실한 수익 구조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